수밖에 없지. 근데 증가 감소가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2차 함수 같이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고 올라가는 애들은 쭉 올라가고 내려가는 애들은 쭉 내려가니까 항상 구간이 제한돼 있을 때 양 끝에서 최대나 최소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모양만 잘 보시면 돼. 좌표축에 다 그릴 필요도 없고 모양을 보는 법은 x의 계수, 그치? 음수, 근호 앞에 부호, 양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시작점에서 이렇게 가겠지. 그럼 시작점은 근호 안이 0이 된 x값이니까 2분의 a, 5가 될 거고. 빠짐? 근데 0부터 4래.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어. 0부터 4가 혹시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는 안 나오고 이 중간 어딘가로 항상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대. 그러니까 무리함수가 정의가 되는 부분에서 다시 범위를 제한해 주니까 0부터 4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신경 쓰지 말자고. 신경 쓰지 말고 딱 어딘가 중간에 잘린다. 그럼 최소값이 6이면 어디서가 최소값이겠니? 4에서가 최소값이겠죠. F4가 최소값입니다. F4면 이렇게 될 텐데 이게 6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스몰 a는 얼마? 9 나오겠지?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아? 9. 그때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0에서 나오겠네. F0이면 루트 a 플러스 5인데 a를 제가 9라고 했으니까 b 나오겠죠. 8 나오겠죠. 이게 b가 되겠고 이게 a가 되겠고. 자, 둘이 더하면 그냥 가볍게 17이다 라고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부호만 잘 판별하셔서 그래프 모양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제가 풀 시간도 드리지 않고 바로 넘길게. 자,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 무리함수의 역함수인데 앞에서 분수함수의 역함수 구하면 뭐 나왔지? 그대로 분수함수 나왔습니다. 분수함수 나왔는데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구해보시면 일단 구하는 건 보여드릴 거고 2차 함수의 일부분이 나옵니다. 일부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루트 x. 그럼 얘는 x가 0 이상에서 정의되고 함수값도 0 이상으로만 나오겠지? 맞습니까? 근데 누군가 나에게 이놈의 역함수를 구해달라고 하면 x, y 자리 바꾸지 않아? 자리 바꾸고 제곱하면 y는 x제곱 나오죠. 이게 역함수지 이놈의. 역함수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원래 이쪽 함수를 f라고 하면 이 반대 방향을 우리가 f 인버스라고 하는데 원래 함수의 이쪽은 치역이죠.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실수에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된다. 그러니까 일부분으로 그려진다 라는 거고 제가 한번 직접 그려보면 루트 x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0,0에서 스타트해서 1,1 지납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y는 x제곱 중에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지금 절반만. 둘은 y는 x에 관하여 대칭이 된다라는 거고. 오케이? 그럼 뭐 별로 기억해야 될 게 많지 않아요. 2차 함수의 일부분이 그려지고 fx의 치역이 f 인버스 x의 정의역이 된다.
라는 정도만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고난이도 문제에서 제가 팁을 드리면 한 문제에 무리함수랑 2차 함수가 동시에 주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역함수 관계인지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뜬금없이 2차 함수 하나 주어지고 무리함수가 하나 주어질 거야. 그럼 그 둘이 별개의 함수로 주어지기보다는 보통 역함수 관계인 애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근데 역함수 관계인지 확인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은 y는 x에 대하여 대칭성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노력하셔야 돼. 대부분의 문제, 열의 9은 다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정리. 당연히 여러분들이 역함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역함수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2차 함수가 나오는데 2차 함수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으로 그려진다라는 거고 그 일부분이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는 정의역이 되니까 이거 아니야. 여기 서 있는 x랑 여기 써 있는 x는 다른 거죠, 지금. 그냥 변수를 나타내는 거고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된다는 거. 이거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 없죠. 당연히 이쪽이 f면 이쪽이 f 인버스니까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치역이지만 역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정의역이죠.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자, 그거를 제가 그러면 합답형 중에 하나 볼게요. 211번 화수고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 같아. 자, 다음 함수에 대하여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라. 일단 이번 시험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려내기가 편한 함수가 나오면 저는 그리고 출발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저건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의 시작점이 어디? 근호 안이 0이 되는 점 3분의 2. 그때 y값 3. 여기서 스타트해서 x 개수의 부호도 음수고 근호 앞에 부호도 음수니까 이렇게 나가야겠죠. 이렇게 나가는데 y절편도 찍어보면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을 지납니다. 1.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림을 그리는 게 여러분들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정의역은 3분의 2 이하 맞습니까? 맞죠? 정의되기 위해서는 x는 3분의 2 이하여야 되고 치역은 3 이하로만 나오는 거 맞지? 함수값.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2, 4분면 안 지나니? y절편이 여기 찍혔기 때문에 2, 4분면은 무조건 지나죠.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것이냐라고 했는데 평행이동을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x 대신 x 플러스 3분의 2 y축 방향으로 3 이렇게 될 텐데 평행이동을 하면 같은 함수가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지 않아? 가운데 부호가 다르죠? 글러먹었습니다. 글러먹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쉬운 함수의 역함수만 구해봤는데 조금 형태가 복잡한 이놈의 역함수도 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 자, 이놈의 역함수를 천천히 구해봅시다. x, y 자리 바꿔볼게요. 그럼 근호를 걷어내야 되지. 근호를 걷어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우변에 루트 또 나오지. 그러면 루트가 포함된 애만 한쪽에 이쁘게 두고 나머지는 다 한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곱. 제곱하면 이거 3-x제곱이나 x-3의 제곱이나 똑같죠? 똑같습니다. 어차피 제곱하면. 나는 이게 조금 더 이쁠 것 같아. 자, 그럼 양변에 빼기 4.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빼기 4니까
5가 되겠고 y는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의역이 정의역 얼마야? x가? 원래 함수의 치역이 3 이하니까 역함수의 정의역도 3 이하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일단 얘는 맞지만 이게 글러먹었지. 틀렸고. 합답형에서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기억만 참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만 참이고 여기는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자. 그래도 노파심에 216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216번 서정고 문제로 가끔 어이없는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3,2를 지난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지금 역함수 구하는 법은 말씀드렸고 구해도 봤지. 근데 모든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할까? 분수함수랑 똑같은데 모든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방금까지는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구한 거고 아닌 경우에는 관계식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계산할 때. 지금 이 그래프가 3,2를 지난다라고 했죠. 근데 역함수도 3,2를 지난대. 그럼 역함수도 3,2를 지나면 f 인버스 3도 얼마란 얘기? 2라는 얘기죠. 근데 나는 역함수를 안 구해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 원래 함수로 표현하면 뭐라고 쓸 수 있지? f2는 3. 반대로 나와야 되지. 역함수에 3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면 원래 함수는 2를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좀 풀면서 감을 잡아야 돼. 그래프는 못 그려. 얘는 글러 먹었지. A도 모르고 B도 모르니까 그래프는 못 그리는 거고 관계식을 작성하면 되겠네. 자, 그럼 F3은 2래요. 그럼 양변 제곱하시면 3A 플러스 B는 4다 라는 관계식 하나 나오고 F2는 3이래. F2면 요건데 그럼 제곱하시면 2A 플러스 B는 9가 나오겠죠. 자, 간단한 연립방 정식이네. 자, 두식 빼면 스몰 a는 바로 5라고, 마이너스 5라고 구할 수 있고 19라고 구할 수 있겠지. 둘이 더하면 14죠. 뭐 전혀 이 정도까지는 어려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했지만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만족이 되면 fg가 서로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집어넣고 집어넣는데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오면 갔다 오는 거니까 f랑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그냥 심플하게 역함수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난 조건만 볼게. 문제에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f랑 g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인 거 아시면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게 그럼. 에이. 자, 뭐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F2는 그냥 구할 수 있지. F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끝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3이고요. G2는 역함수 구해야 된다고? 아니, 그냥 G2를 K라고 둬. 그럼 원래 함수로 표현하면 FK가 2가 나와야겠지. 지금 앞에 관계식에서 F랑 G는 역함수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구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드물다. 자, 그럼 루트 3K-5는 2가 나오겠고 양변 제곱하시면 4가 나오겠고 K는 3이 나오겠지. 앞에 있는 것도 3, 뒤에 있는 것도 3이니까 둘이 더하면 6 나오겠죠. 자, 뭐 이건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풀어냈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계산해서 여러분들 좀 헷갈린 거 있을 것 같아요. 한번 227번 한번 풀어보세요. 227번. 어떻게 푸나 한번 봅시다.
이거 뭐 분명히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거를 어떤 학생이 이렇게 풀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A를 F 인버스에 집어넣고 다시 F 인버스에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오니까 뭐 이렇게 풀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결국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심플하게 보면 역함수에 얘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원래 함수는 4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되니? F 인버스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F4는 얼마니? 5죠. 그럼 이건 다시 F5가 A란 얘기지.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 이 중에 혹시 역함수를 직접 구하신 분은 잘못된 거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양변의 왼쪽에 F 합성. 이렇게. 맞지? 그럼 이거 무슨 함수? 항등함수. 그죠? 그 다음에 또 왼쪽에 F 연산. 그럼 이것도 무슨 함수? 항등함수. 이렇게 구해도 마찬가지 결론이죠. F4가 5고 다시 5 집어넣으면 루트 2 플러스 4니까. 어느 경우도 심플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고 다만 역함수를 구하지는 말라고. 시간이 절대 없을 거예요. 시간이 절대 없을 거니까 역함수를 꼭 구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만 한정적으로 구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230번은 제가 QR코드로 있지만 이게 아래 유형과 비슷하게 하고 작년 229번 백양 문제와도 비슷하니까 얘는 같이 한번 풀고 넘어가 볼게. 얘가 아마 제일 어려우니까. 문제들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고 지금 문제 맨 위에 써 있습니다. X에서 X로 정의됐어요. 그럼 X에서 X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일단 정의역, 공역이 같은 거지. 똑같은 범위의 수만 가집니다. 1 이상.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함수이면서 다시 공역이랑 뭐랑 같아야 돼?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발로 읽으시면 안 되고 x가 가질 수 있는 값도 1 이상이고 y가 실제 나오는 함수값도 1 이상이라는 얘기죠. 1 이상이 빠짐없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다 나와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할 거야. 기준이 되는 범위가 1이랑 7이네요. 1부터 7까지는 저 직선의 1 부분이 그려지고 7 이상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대. 근데 이거는 다른 문제들보다 그래도 조금 어려운 게 둘 다 미지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둘 다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문제는 하나는 잽싸게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모양을 예상하면 되는 거고 얘는 둘 다 동시에 같이 예상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1부터 7까지에서 어디까지만 나와야 될까? 함수값이 1부터 7까지 똑같이 나와야 되지. 1부터 7까지가 똑같이 아니라 죄송. 자, 1부터 7까지는 요 직선 7 이상에서는 무리함수의 일부분인데 결국은 이렇게 갈라봤을 때 이 부분에만 다 그려주면 되죠. 이 부분에 쫙 그려주면 되고 자, 일단 직선을 살펴보는 건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A가 기울기인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전혀 모르죠.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리함수를 봤더니 x의 개수의 보호 양수고 루트 앞에 보호도 양수니까 올라가야 되지. 증가함수란 얘기예요. 확실히. 역함수 존재하는데 올라가야 되겠구나. 증가함수. 맞아. 그러면 7일 때 7 딱 집어넣으시면 1 플러스 b죠. 1 플러스 b, b 플러스 1이라고 쓸게.
이 뒤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럼 앞에서도 어떻게 돼야만 해? 올라가야만 하겠지. 올라가야만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니? 안 돼. 요 사이에 함수값이 안 나오지.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니? 요 사이에 함수값이 안 나오죠. 딱 붙어서 올라가야 되지. 꽉 채워서.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여기 딱 닿아야 1 이상 가질 때 함수값도 1 이상 나오고 증가함수니까 1대1 대응입니다. 어디랑 어디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1,1이랑 7,b 플러스 1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1,1을 지나려면 x에 1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려면 a가 얼마여야 돼요?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네, 됐습니까? 이 직선이 그럼 이 점은 이 직선에 대입하면 x좌표가 7일 때 y좌표 얼마? 4지.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야 되죠. b는 3. 됐어? 그럼 지금 이 점의 좌표가 정확히 그림이 좀 난잡스러운데 4란 얘기입니다. 여기는 직선, 그 뒤로 무리함수의 일부분. 자, 여기까지 구하면 이제 절반 구한 거고 얘는 근데 우변에 무언가가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내가 임의로 여기 F란 연산을 하면 돼? 안 돼. 우변에 뭐가 있다면 양변에 똑같이 연산이 가능하지만 얘는 그냥 이거 구하셔야 됩니다. F 인버스 3이랑 구하시고 다시 F 인버스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하나씩 구해볼게. F 인버스 3이 뭔지 몰라. 제가 K라고 둘게요. 그럼 FK가 3이 나와야 되죠. 이거 K라고 두고. 자, 3이면 3이 나올 때 직선입니까? 무리함수입니까? 직선이죠. 여기가 4니까 3이면 여기 어딘가일 거 아니야? 얘가 3이 될 때 한번 찾아봐. X는 얼마니? 5죠. 5. 맞아? 즉 K가 일단 5란 얘기고 그럼 다시 F 인버스 5를 구하시면 됩니다. 얘 뭔지 모르니까 M이라고 두면 FM이 5가 나오면 되겠지. 그럼 5일 때는 무리함수의 점이죠. 함수값이 5가 나올 때는. 자, 그러면 루트 x-6 b는 아까 3이라고 구했고 얘가 5가 될 때 x좌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10 나오겠죠? 10 최종적으로. 2번 할 수 있겠어? 야, 숙제 하나 줄여줄게. 바로 밑에 거 해봐. 2, 3, 1.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게 문제마다 조금씩 지금 특색이 다르죠. 그래서 예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려 있는 거고. 자, 얘는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야.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x가 모든 실수를 가질 때 실제 함수값부터 모든 실수가 다 나와야 되지. 다 나와야 됩니다. 중간에 빠짐없이 다 나와야 되고 근데 그나마 편안한 게 위에 거 그릴 수 있죠. 위에 거 그릴 수 있어요. 자, 시작점이 어디? 4,3 3이고 x의 개수의 부호만 음수니까 이렇게 가겠지. 일단 감소함수네. 내려가고 있지. 그럼 이 뒤에도 2차 함수의 일부분을 그릴 텐데 이 2차 함수는 대칭축이 a고 이렇게 그려지네요. 지금. 이 중에 일부분을 끼워다 붙여서 여기 쭉 내려가야 되지. 쭉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대칭축이 지금 a예요. 대칭축이 a란 말은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다만 여기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야 돼?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죠. 그래야 모든 실수의 함수값이 다 나오잖아. 그럼 어디 콤마 어디를 지나야만 해? 4,3을 지나야만 합니다. 이놈이. 얘가
4,3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자, 그럼 x에 4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a는 3도 나오고 뭐도 나오니? 5도 나오죠. 근데 뭐를 걸러야 될까? 5를 걸러야 돼. 5를 왜 걸러야 되지? a가 5라면 대칭축이 어디죠? 여기가 대칭축이고 위로 볼록인데 여기를 지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럼 얘는 감소하다 증가하는 구간 나오니까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근데 a가 3이다라고 하면 대칭축이 이 왼편에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지금. 그럼 이 왼쪽 보지 말고 오른쪽 쭉 떨어지는 거 맞지? 그러니까 대칭축보다 작은 애 골라야 되죠. 같거나 작은 애 골라야 되니까 2번. 됐어? 어디서 선생님이 좀 그걸 포인트를 준지는 알겠지? 두 개가 나오더라도 안 되는 애는 걸러달라라는 거고. 자, 오늘 제가 직선과 위치관계 전까지 할 테니까 유형 딱 하나 정도만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 책에는 크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안 나왔는데 자, 행신고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 자, 먼저 fx가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k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 k가 이 무리함수의 시작점이겠고, 그리고 부호,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무슨 함수야? 증가할 함수야? 증가함수. 증가함수면 일단 역함수와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x 위에 있다고. 다시 증가함수면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다고. 감소함수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까먹었을까 봐 다시. 증가함수는 당신들이 그려봐. 뭐 이렇게 어떻게 그리던지 간에 교점들이 다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소함수면 어떤 삐꾸 같은 경우가 있었냐면 앞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요거. 이런 애들을 보면 그림 그리기 굉장히 난감하지만 이 점을 대칭 이동하면 여기 다시 이렇게 그려지는 애 있지 않았어? 아주 그림 표현하기 너무 어렵네. 몇 번 만나니 지금? 3번 만나는데 이 점과 이 점은 y는 x 위에 있지 않지. 여기서도 내가 다시 한번 주의를 할게. 감소함수이더라도 대부분은 y는 x 위에 교점이 있어요. 대부분은. 하지만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그려드릴게. 아직 우리가 배운 적 없으나 이렇게 그려지는 애 감소함수니까 역함수 있겠지. 그럼 이놈을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하면 이쪽은 이렇게 가겠고 이쪽은 이렇게 가지 않겠어? 그럼 교점이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이 두 점은 y는 x 위에 있질 않지. 그러니까 감소함수면 유의하라고 했는데 얘는 감소함수입니까? 증가함수입니까? 증가함수예요. 그럼 이번 시험에 증가함수네 딱 보고 증가함수는 별로 함정이 없어요. 그냥 뭐랑 교점 찾아야 돼 그럼? y는 x. 왜? 저놈 역함수 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연립하기도 어려우니까. 이거 왜 자꾸 떨어지니? 지우개가 비실비실해. 자, 그럼 저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선분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잘 보시오. 그럼 나는 증가함수니까 일단 얘부터 그리고 출발할 거야. 역함수와의 교점은 무조건 여기 있어. 무조건 여기 있는데 시작점이 x좌표는 마이너스 3입니다.
내가 그림을 몇 개 그려볼게. 또 여기는 관계식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거예요. fx가 이렇게 그려진다. 역함수 교점이 있니? 없지.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교점이 없습니다. 근데 몇 군데서 만나야 되는데 일단 두 군데서 만나야 돼. 그럼 이거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어? 시작점을. 올리다 보면 이런 순간 오겠죠. 맞죠? 이때 두 점 만나는 점이 이렇게 될 거라고.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지저분하니까 안 그리겠지만. 네,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해. 내가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올리면 A, B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올리면, 조금 더 올려서 여기까지 올렸다.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될 거 아니야. 모양은 변함없이 이렇게 잡아 올리는 거죠, 지금.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게 A, B가 최대일 때 아니니? 왜 비웃지 나를? 노란색으로 그릴 때가 A, B가 최대일 때야. 맞죠? 이거보다 더 위로 가면 두 점에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보라색처럼 그려지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글러먹었고 노란색처럼 그려져야 최대가 될 겁니다. 그럼 노란색처럼 그려지려면 시작점이 어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y는 x 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심플하겠네. 그럼 시작점이 y는 x 위에 있어서 y는 x가 이렇게 그려져야 AB 길이가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뭐 나오면 되겠어? 그냥 마이너스 3 나오면 되겠지. 근데 이거를 서술형이라고 나왔는데 서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서술할 때는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무리함수의 시작 지점이 y는 x 위에 있음을 이용한다. 뭐 이 정도 서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 하나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심지어 선행을 많이 한 분들도 많이 헷갈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좀 짧아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언급을 할 텐데 내가 풀지 말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잘 봐. 다음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fx, g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얘랑 교점이 몇 개란 얘기? 2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지금 딱 봤을 때 증가함수죠. x의 개수도 양수, 근호 앞에 부호도 양수니까 그래프의 스타트하는 지점은 5분의 a, 1이고 오른쪽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럼 증가함수며 교점은 뭐랑 연립해서 구한다고? y는 x랑 두 번 만나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 그럼 어떻게 풀면 안 되냐? 그럼 얘가 y는 x랑 두 번 만나면 되겠네.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면 되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면 돼.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돼, 안 돼? 안 돼. 루트 또 튀어나오니까. 자,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썼어. 이게 뭐보다 커야 돼요? 자, 이렇게 풀면 틀릴까요? 맞을까요? 정확히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정확히 이렇게 풀면 안 돼요. 풀면 절대 안 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린 거야. 그러면 어디가 틀렸을까, 제가? 아니, 연립하고 실근 2마리 나오면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짧게만 설명드릴게. 잘 봐. 예를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예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안 배웁니다. 내가 이렇게 쓰면 이거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방정식이지. 근이 뭐지 그럼? 1. 근데 내가 요 중간에 시행한 것처럼 제곱을 했어.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뭐죠?
원래 방정식의 근이랑 똑같니? 아니지. 이런 좀 불쾌한 애가 튀어나오지 않았어? 이 불쾌한 애들을 무연근이라고 합니다. 예전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 뭐 무연고자 이런 표현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내가 구하고 싶지 않은 애가 그냥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여기서 제곱했잖아. 제곱했지. 근호 걷어내려고. 근데 이런 방정식처럼 제곱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얘랑 비슷하지만 정확히 똑같은 방정식은 아니라고. 얘랑 비슷하지만 같은 방정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애를 데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작성하시면 안 된다고. 이해가 됨? 좀 불쾌하지. 내가 설명드리면서도 불쾌하다. 참고로 아니 그러면 이거는 뭐가 나온 건데요? 라고 하면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의 일부분이라고 했죠. 그럼 제곱을 하면 이 중에 이과생들은 기하 시간에 배울 텐데 이 무리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된 포물선이 돼버려서 원래 무리함수랑 y는 x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교점이 몇 개죠? 한 개인데 이런 이상한 애, 무연근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판별식을 쓰시면 안 돼요. 오케이? 아니 그럼 판별식을 안 쓰고 어떻게 풀어요? 여기서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접하는 경우에는 판별식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지금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한 거 아니야. 교육과정에서 날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를 해봐. 아니 제곱을 하면 이 무리함수랑 직선이 아니고 요 포물선이랑 직선을 구한 거나 다름없이 해가 나왔다라고 했지. 근데 이 절반만 있더라도 접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이쪽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안 만나니까 접하는 경우는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그냥 받아들입시다. 오케이. 다시 절대 얘랑 연립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는 쓰시면 안 돼. 접할 때는 가능해. 접할 때는. 아니 그럼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뭔가 불쾌한 소리 나지 않았니? 스트레스 받아. 지우개도 늙었어. 지우개도 오늘 내일 불쌍하다. 니네 왜 지우개에 공감을 안 하는 거야? 지우개가 불쌍하지도 않아? 소리 내가 말하고도 참 병신 같은 소리 있지. 뭐 하려고 까먹었잖아. y는 x를 그려. 당연히 그냥 수학에서 초이스는 2개밖에 없는 거야. 식이 안 되면 그림이잖아. 그림은 이제 그래프라고 하는 거고. 그래프를 그릴 거야. 두 번 만나게 그릴 텐데 시작점은 5분의 a, 1이죠. 시작점의 y좌표는 고정입니다. y좌표는 고정이에요. 여기 어딘가에서 스타트하는 거야. 맞죠? 여기 어딘가에 스타트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역함수랑 2번 만나겠니? 안 만나죠. 이 왼쪽으로 그려져도 2번 안 만나죠. 더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지. 그럼 A가 커져야 돼? 작아야 돼? 일단 커져야 돼. 그럼 A를 제가 계속 크게 가져가다 보면 언제 2번 만나냐? 이렇게 될 때 처음 2번 만나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어디 지날 때요? 몇 콤마 몇? 1,1 지날 때. 그럼 얘가 1이 될 때네. 즉 A가 얼마일 때? 5일 때. 되지? 자, A가 5일 때 2번 만나는데 그럼 계속 2번 만나냐? 아니. 여기까지는 2번 만나. 이렇게 그려져도 조금 더 커져도 2번 만나는 거 맞죠? 뭐 하기 직전까지 2번 만나겠어? 접하기 직전. 붉은색 바로 직전까지는 2번 만나겠지. 근데 접할 때는 뭐를 써도 된다고? 판별식을 써도 좋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판별식 써놓은 김에 얘가 얼마 나오면 됩니까? 0. 자, 그러니까 붉은색이 스몰 a가 4분의 45일 때예요. 그럼 서술형에 2번 만나기 위한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5보다는 같거나 커도 되지.
같아도 됩니다. 얘는 시작점 지날 때니까. 근데 4분의 45보다는 작아야 되죠. 같으면 접하니까 한 번만 나는 거라고. 자, 그럼 이 사이의 정수는 이게 대충 11점 얼마 아니야? 그럼 정수 5, 6, 7, 8, 9, 10, 11. 7개 나오죠. 7개. 맞습니까? 이렇게 구하면 아예 정수의 개수가 아까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절대 구하시면 안 돼. 판별식은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렸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근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제곱을 하면 보통 다른 방정식이 됩니다. 근데 혹시 뭐 그럼 제곱하면 맨날 방정식이 바뀌나요? 그건 아니야. 얘는 근이 뭐지? 0. 근데 제곱해도 근이 뭐지? 0. 그러니까 무연근이 안 나오는 방정식도 있긴 해요. 근데 나올 수가 있으므로 판별식을 쓰시면 안 된다고. 됐죠?